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23일이 되면은 절기가 바뀝니다. 가을로 바뀌게 됩니다. 벌써 이제 9월 달이 됐고, 이제 9월 말쯤에 접어져서 이제 가을로 접어 들어가는데, 가을철에 늦가을에 보면 철새에 떠오르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게 철새들 중에서 기러기가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기러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했을 때 한국의 전통 혼례 중에서는 모든 예식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신부가 신랑의 가족들 앞에 인사를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패백 때 보게 되면 제일 앞에 두 마리 새가 있어요. 나란히 앉아있는 새. 저는 이 새가 원앙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앙새가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기러기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잘못 착오를 하는데, 예전에 아직도 전통적으로 기러기를 그 앞에다 놓고 그리고 새로운 신랑 신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기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러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은 그 짝이 죽어서라도 절대 다른 짝을 찾지 않는데요. 끝까지 혼자 남는데요. 그래서 부부애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러한 절개. 그리고 기러기는 또 서로 간에 위아래 간에 예의를 지킬 수 있대요. 기러기는 날아가다가 앞에 선두가 소리를 지르면 또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대답을 해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상하 질서가 있고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서로 부부 간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기러기는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기러기가 있는 흔적이 있답니다. 흔적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가정이 이제 평생토록 이 땅에 삶의 흔적을 남기고 이 생을 마감하는, 그 다음 세상에 무엇도 업적을 남기고 난 그런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기러기를 마지막 결혼식 패백 시간에 놓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들하고는 좀 밀접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 톰 워샴의 기러기 이야기인데, 기러기는 이제 한 번 날게 되면 4만 킬로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4만 킬로라면 지구 거의 한 바퀴를 도는 건데, 4만 킬로를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는가 했더니, 여러분 기러기 날아가는 그 형태 여러분 기억하죠?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V자 거꾸로 엎어놓으면 이렇죠? 형태로 날아가는데, 이 형태로 날아가게 되면 공기의 저항을 잘 받고 굉장히 피곤하지 않고 먼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날아가면 4만 킬로는 가지를 못해요. 혼자 날 때보다 여럿이 함께 날아갈 때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의 어떤 특징을 보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삼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날아갑니다. 가을 하늘을 여러분 볼 때 기러기 날아갈 때 기러기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다. 앞에서 소리, 뒤에서 소리, 그 소리, 울음소리 이유가 앞에 있는 선두, 제일 먼 선두대에게는 응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일 선두 주자에게
잘 가라고, 잘 인도하라고, 힘을 내라고. 또한 옆에 있는 양쪽에 있는 그 동역자들에게는 여러분 구름이 가리거나 어떤 먹구름이 낄 때 이때는 서로 방향을 알 수 없어요. 그때는 각자의 서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들듯 힘차게 날아라고 격려에 오르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울어준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선두가 힘들어 지치면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러기가 그 자리를 또 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그 날아가다가 기러기가 자기 동료가 총에 맞았거나 다치거나 속에서 중간에 대열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두 마리가 따라가요. 두 마리가 동시에 양쪽에 따라가서 그 자리에 따라가서 떨어져서 막 총에 맞았다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 동료가 죽었을 때 다시 뒤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다쳤을 때는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답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이 주는 그러한 교훈들,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기러기를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한 가지입니다. 단체가 움직였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연합,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연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 2011년도 9월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0, 11, 12, 2011년도는 3개월이 남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영락교회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서로 간에 각자의 성도 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아름다운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통해서,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옆에 있는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입니다. 협력자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있는 성도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요, 협력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만드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 감탄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 속에서는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조화요, 연합이에요. 낮에는 여러분 해가 뜹니다. 저녁에는 뭐가 뜹니까? 저녁에는 달이 뜹니다. 해와 달이 있으면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시간이 만들어져요. 하루라는 시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에는 물이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지상에는 육지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또 모든 생태계는 여러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암수가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독단적인 것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연합이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생태계엔 다 짝이 있다 해서 집신도 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연합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8절에서 보게 되면 8절부터 여러분 쭉 내려가 보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